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One Big Beautiful Bil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안에 감세 공약도 있고요. 예산 구조 재편 등 여러 가지들이 좀 녹아있는 일종의 정책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10년 동안 정부 세수가 4조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안이 일단 1차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예, 이제 이게 부결이 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한 표 차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및 여러 가지로 반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승인이 됐고 이제 법안 자체가 이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감세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조정 및 행정 아젠다를 하나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이게 행정법 출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 법안이 아닌 예선의 조정 절차를 이제 우회하려는 시도이고 승부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세수를 감소한다는 약간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이 어쨌든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무디스가 어쨌든 이거 신용 등급을 이게 등급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에 어쨌든 본회의 상정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10년간 어쨌든 향후 국가 부채를 5조간 증가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스콧 베센트는 CNN 인터뷰에서 어쨌든 감세는 경제 성장을 흡수할 거라고 갑론을박이 계속 일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공화당 내부에서 강경파와 재정 보수파가 계속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당해서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의회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 내년에 이제 그 표가 중간 선거에서 이 부분이 메디케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쇄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줄어들 경우에는 상당히 내년에 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지하는 층에서 있는 이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층들이 준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슈가 되는데 이것들이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 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 자체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패키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이제 미국 경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나 정부 부채가 가장 우려됐다라는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 또한 또 감세 패키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30년물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증시에 있어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불리는 게 5% 수준인데 여기까지 터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예산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과가 됐으니까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프레임과 실물 경제 효과에 대해서 논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원 본회의를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이제 220석이고 이제 민주당이 213석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 강경파와 옹호파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낮습니다. 약간 왜냐하면 예산 조정 절차가 과반의 법안을 통과될 수 있는데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 기술적으로는 강하지만 공화당 하원은 강경파, 옹호파 분열이 있고 이제 상원은 50대 59조라 근소한 우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 이 반대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번 이게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통과가 된다면 중산층보다 이제 고소득층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력 격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법안은 뭐냐면 세제 개혁의 연구화가 추가 감세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이게 고소득층에만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 재정 구조가 심각한 적자가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세수가 4조 달러 이상 어쨌든 적자가 발생하고 국채 발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금리 상승 압박이 있고 신용 등급 하락의 위협이 진짜로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삭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복지나 어쨌든 의료나 교육 삭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